현대공업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그 현대 계열은 아니에요. 이름만 현대고 현대차에 납품하는 자동차 부품 소 기업입니다만은 좀 안 할까 하다가 좀 괘씸한 게 또 있어가지고 한번 제가 괘씸하게 느끼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 별로 못 느끼겠지만 상반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16.8%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46.7%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제품 회전율이 67.5회전으로 6개월에 67.5회전 했다 그러면은 한 달에 10회전 이상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대단한 그러니까 이 현대차 공장하고 아주 거리가 가까운 모양입니다. 바로바로 납품을 하는 거로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됩니다. 안 가봐도 회전율을 보면은 척 보면 앱니다. 운반비도 별로 나가는 게 없거든요. 이 회사는. 그리고 결론은 뭐냐? 부식회계 개연성. 어떤 경우에는 제가 가정이라는 표현까지 쓰는데 조금 더 뭔가 확실할 때는 개연성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또 좀 심할 때는 의구심이라는 용어도 좀 써보기도 합니다만은 좀 중의적인 표현으로 개연성 이렇게 이것도 좀 철학에서 많이 쓰는 용어긴 하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가 회계상으로 매출이 1476억 원을 달성해서 16.8% 증가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10.6%. 요거 제품 하나입니다. 에, 그렇게 그 매출 증가보다 좀 적게 증가했어요. 이런 거 좀 바람직한 거고요. 매출원가가 약간 작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액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 한 20% 정도 올라가 가지고 영업이익이 45.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라는 것도 항상 염두에 좀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업이익률이 과연 몇 프로나 되느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스리포트 회계로 분석한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그 1207억 원으로서 21.1%가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매출 증가율보다 높다는 뜻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하고요. 스루픈율 그래서 좀 떨어졌죠. 그리고 스루픈 금액은 스루픈율은 2.9%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을 많이 줄였어요. 14%.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줄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생산성도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46.7%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하고의 그 차이는 매우 적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1,900만 원뿐이 작지는 않은데 그 차이가 심하지 않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뭐 실수한 거를 별로 눈에 발견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금액이 작은 경우는 재고 회전율이 매우 높을 때 이렇게 그 차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높은 데는 굳이 원가 회계를 하지 말아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단순한 스루프트 회계로 해라. 어, 스루프트 회계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원가 계산할 필요가 없다 이게요. 매출 재료비는 뭐 예를 들어서 개당 단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0개가 나갔다 그러면 단가 곱하면은 그게 매출 재료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운영 비용은 다 나오는 거다 이게요. 쉽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손익계산서가 뭐 이렇게 쉽고 빨리빨리 나와야지 원가 계산한다고 한 달 내도록 걸리고 이 상반기 거 공시되는 게 8월 중순경이나 돼서나 나오고 이렇게 느려 터져 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을 하는지 국가 경쟁력 상승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의사결정형 관리회계로서라도 스루포트 회계가 좀 팔려 먹어야 될 텐데 말이죠.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제품이 그 1억 9천 증가했습니다. 뭐 원재료도 뭐 유사하게 증가했고요. 그런데 참고적으로 이그 재고자산 명세에서의 재고자산 증감은 이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겁니다.
2022년도 말이니까 2023년도로 보면은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말 빼기 기초가 되는 거고요. 어, 비성분에서 그 비용의 성격적 분류 다음 장에 나올 텐데 매출원가 표기 방법을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것은 기초 재고에서 최저원가 더한 다음에 기말 재고를 빼는 건데 요거 재고를 별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최저원가에다가 그 재고자산의 변동액인데 기초에서 기말을 빼는 거죠. 요거 위에 거하고 반대입니다. 예,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 원가란 것은 매출 원가에서 계산할 때는 매출 원가 더하기 기말 재고에서 기초 재고를 빼는 겁니다. 요거를 처음에 제가 제조 원가를 모를 때 매출 원가는 손익계산서에서 아니까 이 재고자산 내역을 알아가지고 기말 재고에서 매출원가를 더한 다음에 기초 재고를 뺐는데 요걸 이렇게 계산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게 돼 있죠. 요게 한 중학교 1학년 수학 정도 산수 요즘은 뭐 그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뭐 중학교에서도 무슨 고난도 고등 수학을 한다는데 이렇게 간단한 거가 우리가 경험이 없다 보면 머리가 안 돌아가요. 저도 가끔 헷갈려 가지고 아예 이렇게 써놓고 자꾸 이해를 합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산식이면서도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왜냐, 이거 가지고 밥 벌어 먹고 밥 벌어 먹는 게 아니고 이제 회계 그 원가 계산으로 전문으로 해서 먹고 산 사람이 아니니까 논리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피부가 기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피부가. 그러니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비성분에는 기초에서 기말을 뺀 거로 표시하니까 재고가 이렇게 그 증가를 했으면 비성분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와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다음 장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 보면은 이게 마이너스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재고가 증가했으니까 기초에서 기말을 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거든요. 어, 그런데 이게 플러스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얘네들이 착각을 했다 이거죠. 착각을 한 건 의도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거 제가 이렇게 질문해 놓고 뒷장에서 또 설명을 하려고 그랬지만 미리미리 설명을 드린 꼴이 됐네요. MC 일단 AB를 더한 금액이 21.1% 증가했고 운영비용은 14%를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 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총 제조비용에 대해서 10%로 4.5% 하락했고 제조 그 재료 비율은 90%가 돼가지고 여기에서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됩니다. 어, 매출 증가면 비례적으로 오이도 보통 증가하는데 반대로 감소했다. 인건비는 인상시켰는데 다른 비용을 절감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냐 이거죠. 저 위에서 틀린 거를 합리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공시 내용을 100만 원 단위로 제가 다시 정리한 건데 이 제품의 변동액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다 이게요.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플러스 오류를 범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추측컨대 분명 작성자 수준에서는 전체 매출원가 더하기 판반기의 합계액에서 빼나가는 방식으로 계산해서 맞춰 놓았을 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빼나가는 거예요. 전체 요 금액은 알거든요. 매출원가 더하기 판매 관리비가 이제 총 영업비용. 얘네들 근데 또 왜 이렇게 써놨나 몰라. 그래서 이걸 다 빼나가면은 남는 게 기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타에 묻혀져 있다 이게 잘못된 게 전체 금액은 맞았다고 지금 뻥하니 그 공시를 해버린 거지. 제 추측이 그렇다 이게 제 추측이 근데 정확할 겁니다 아마 근데 모든 비용은 상승했는데 유일하게 기타 비용만 감소했다. 여기가 올라갔으니까 그렇게 되고요. 자신들의 무지를 알지 못하는 unknown unknowns 누구 그 정치가 누구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 PQ 총 제재 비용의 차이가 3억 8,100만 원인데, 요게 어떻게 나오는 거냐? 그게 뭐냐면 이게 기말에서 기초를 뺀 게 플러스 1억 9천이 아까 그 재고자산 명세에서는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비성분에서는 기초에서 기말을 빼면은 이 기초가 더 작았죠. 기말이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억 9천으로 나와야 되는데 플러스로 했다 이 말이에요. 뭔가 산식을 이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어요. 최초의 저처럼. 이거 많이 꼼꼼히 생각해 봐야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도성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총 제조 비용을 증가시켜 매출이익이 갠만큼이나 적게 나온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매출원가가 오르면은 이익이 줄겠죠. 네, 그렇게 그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표 상으로는 맞아요. 네, 현금 흐름표 전체적으로는 이런 건 맞춰줘야 되겠죠. 운영 비용으로서 인건비가 58억 원이 나갔는데 직원 수는 5명이 줄었어요. 매우 금액이 2022년도에 5천만 원 선이었는데 6,800, 7천만 원 선, 거의 2천만 원 선 연봉을 올려줬습니다. 직원들 5명 나가는데 아주 고임금자만 쫓아낸 모양이에요. 내 생각에는 또 정상 평균 올리는 것도 있고 돈을 잘 버니 이렇게 임금도 올려주는데 요 정도 7천이면은 이런 170명 정도 되는 회사지만 들어가서 충분히 결혼하고 애 낳을 수 있는 그래도 연봉 수준은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지방에서 살 여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하도 지금 출산율 때문에 한국이 뭐 소멸할 것 같다 이렇게 걱정들을 하시니까 외주 가공비가 있어요. 15.8% 증가했습니다. 170명 가지고 다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주 가공을 주는데 15.8% 이것도 인상을 해준 거죠. 작업량도 늘긴 늘었을 겁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 이 제품뿐이 하나 없습니다만 67.5회전 6개월에 67.5회전이면은 뭐 거의 뭐 재고 안 가져가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또 회전율이 또 조금이라도 상승을 시켰어요. 스루픈율은 근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부직하게 개연성 가정을 합니다. 이를 회사가 반증하려면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나 1,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라고 저희가 추론했잖아요. 이게 또 반증 추론하고는 모순이 된다 이겁니다. 이래서 그 뭐 그런데 그 이 다음에 또 확인을 하기로 하고요. 생산성은 좀 상승이 됐고 돈이 그 재무 구조가 튼튼해서 이자 부채는 없는 기업이고요. 투하 자본 이익률은 6.8%로서 1.9%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하락 추론 1, 2차 추론과 모순되고 및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이렇게 이 평가 지표에서 다시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가 4분면에 회전율 상승했는데 스로폰율 하락한 역방향의 경우인데 결국 반증을 하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도 하락한 걸 보여줘야 되고 판매 가격도 하락한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을 뭐 아주 자세하게 뭐 있는 가지수 다 투명하게 내놨는데 가격 변동 없고 단지 프레임이 되는 것만 2.7% 내려갔어요. 근데 매입 비중까지 그 이런 건 아주 그 친절한 금자씨처럼 아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2.7% 이거 다른 건 다 변화가 없습니다. 2.7%만 영향을 받는데 매입 비중이 16.6%뿐이 안 되니까 원가 하락 압력은 0.4% 하락 영향을 받는다. 근데 제품 가격은 단순 평균입니다만은 매출 비중이 또 이 사람들 또 아주 친절하게 여기다가 착 제품별로 해놨어요. 그래서 15.9%에서 이 매출 비중을 다 곱해가지고 이걸 다 더하면은 판매 가격이 3.6% 내려갔다.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은 0.4%뿐이 안 내렸는데 판매 가격은 더 내렸다.
그러면 판매 가격이 더 내려갔으니까 원재료 가격은 안 내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다라고 반대로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그 또 상대적 해석도 좀 우리가 그 좀 좋게 본다고 그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아, 그렇지만은 외형적으로 봐서는 원자력 가격 상승 추론과는 여전히 모순입니다. 상대적으로는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이제 그 충분조건 논리 도표로 그 표현을 한 거고요. 요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반증은 변호인 입장에서 하는 거고, 입증은 검사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입증은 그 변호사 입장에서 다른 그, 그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고요. 그렇게 해서 1분기 아니 반기 실적을 통해서 연간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제가 무슨 뭐 무슨 뭐 묘수가 있는 건 아니고 어저께 팔린 만큼 내일도 팔린다 그런 2배 딱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고 자산의 증가액을 이제 감안을 하죠. 11%가 재고가 증가하면은 그 가격이 뭐 약간 깎이더라도 한 185억 이익이 나는 거로. 그런데 이제 뭐 재고를 11%를 줄인다면은 금액이 약간 내려가죠. 이게 재고 회전율이 높아서 그래요.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높으면은 그 변동 금액이 그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도입부에도 얘기했지만 재고 회전율이 일주일에 그 연간 52회전이 넘는 기업이 있다면은 굳이 원가 회계 안 하셔도 됩니다. 결과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쉬운 길로 가자. 우리가 심플한 그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스르프 쪽으로 보면은 한 29만 5천. 요걸 이제 이 판매 단가라고 가정했을 때 29만 5천 원에 팔아야 된다. 원가 회계보다도 더 많이 나와요. 어,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원래는 그 스르프 회계가 좀 적게 나와야 되는데 좀 더 높게 나오는 게 이게 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또한 여기 모순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아까 그 얼마 안 되는 1억 9천. 근데 따블이 돼버리죠. 그게 반대가 됐기 때문에 3억 8천 100만 원 때문에 이런 일들이 연결돼서 예측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정한 이 재고 회전율을 140회 전까지 한다 그러면은 돈을 더 많이 남길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번 경우에는 재고가 증가를 했기 때문에 원래는 판매가가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는데 10,000원 돈 비싸게 지금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비성분 재고자산 변동액 산출 오류가 근본 원인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한 1년 전인가 1년 된 것 같은데 그냥 메일로 이거 뭐 의견을 좀 물어보는 식으로 당신네들 부식하게 했지요 이런 식으로 하면 기분 나빠하니까 뭐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회신해 달라 그랬더니 흥찌뽕으로 뭐 봤는지 안 봤는지 읽었다는 표시는 나오는데 이게 상부로 보고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공시하는 직원이 그 무슨 직급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여직원으로 되어 있고 책임자도 무슨 격리 전문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규모가 작은 회사다 보니까 뭐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현대 이름을 써고서 하려고 그러면은 요런 아주 결정적인 실수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무슨 저기 그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은 현대공업에 한 말씀 좀 해주시는 분이 좀 나오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주가는 7,800원으로서 그 가격이 올랐네요. 그 장부 가격 84%까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그 최대 주주가 강씨 두 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봐서는 이제 오빠, 여동생 이런 정도 아니겠느냐. 연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50% 지분 가까이 가지고 있으니까 경영권 행사하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계속 사업은 잘 되고 계시는데 결산해라. 그런 거는 좀 수정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